반갑습니다. 울산 진학정보센터 대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전영갑입니다. 지금부터 예체능 계열 온라인 2021학년도 대학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체육 분야의 예체능계 입시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강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경기도 대학 진학 리더교사 체육지원팀장을 맡고 계시는 인덕원 고등학교의 노동기 쌤이십니다. 크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원고는 지금 밴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쇄하셔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크게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인덕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체육교사 노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설명회가 진행이 되어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나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라도 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올해 입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의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체육 전반에 대한 이해, 체육 계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전년도 체대 입시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수시와 정시 모집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안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체육대학의 이해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체육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예체능 계열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나 대학에서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각 전형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등교 수업이 진행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 계속된 모의고사와 더불어 기말고사를 준비하게 되는 일정에서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내신 성적이라는 건 교내의 학생들에 의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저는 최저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올해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물론 등교 수업이 늦게 이루어지고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비교과 영역에서의 학생 활동이 부족한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졸업생과 비교해서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들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보다는 학업 역량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1, 2학년 때부터 얼마나 목표를 잘 설정하고 준비해왔느냐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일 텐데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학생들의 실기 수준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실기 전형도 졸업생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당장 5개월 뒤부터 실기고사가 치루어지게 되고 만약에 그때까지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대학에서 분명히 빠른 대처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수시 모집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분명히 졸업생에 비해서 불리할 수도 있고요. 언제부터 실기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는 유불리가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는 운동선수들입니다. 지금 전국대회가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협회별로 6월 말부터 이제 다시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지자체
개최를 하려고 하는 지자체에서 반려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6월 말부터 해서 대회가 개최되더라도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2주에 한 번꼴로 대회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느냐, 컨디션 조절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입시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과 맨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꼭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은 왜 체육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어서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 인원 못지않게 지금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체육대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부에 대한 소질은 없지만 운동에 대한 소질은 굉장히 있어서 저는 체대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친구 따라서 혹은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그냥 체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든지 예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첫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입시에서 성공을 했다면 요즘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운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운동과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목표가 다시 재설정이 된다면 충분히 다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분이 체대를 간다고 했을 때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학부모님들이 대학을 다닐 때의 체육대학의 이미지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2년 월드컵 더 길게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시작된 체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서 부모님들도 점차 바꿔나가 인식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백서라는 문서를 내는데요.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수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생들의 서울 경기권의 체육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인데요. 아래에 보이고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실제로 모집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약 한 2,500명 전후에서 서울 경기권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지원하고 있는 숫자가 3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꺾은선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지만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만큼 학생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육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학과 소개를 해보자면 전국에 있는 체육대학의 학과 네임만 보자면 8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학과 네임으로 그 학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기보다는 저는 크게 4가지로 파악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가 있는 사범대학이 한 부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체육, 그냥 체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수업을 다 배우는 일반 체육, 그런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체육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체육에 해당하는 학과 네임으로는 스포츠 경영학과, 스포츠 산업학과,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체육에 해당하는 학과들로는 스포츠의학과, 요즘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스포츠의학과와 운동건강관리학과 등이 자연체육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없는 학과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학과를 제가 4가지로 나누어 본 건 뒤에서 말씀드릴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범대학입니다.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는 학생들이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를 가면 무조건 선생님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가 일반 체육대학에 비해서 입학 성적이 높은 이유는 다른 체육 관련 직업도 다 진출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인데요. 꼭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를 간다고 해서
선생님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 건 약간 왜곡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임용고시를 봐서 공립학교 체육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사립특채를 통해서 사립학교 체육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특수체육교육과는 약간 다른데요. 특수체육교육과를 졸업하면 교직 자격증을 주는 건 맞지만 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특수교사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네, 반면 한국체육대학교와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만 특수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해서 복수전공을 통해서 일반 체육교사 자격증도 주어지는 유일한 두 개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졸업하고 임용을 봐서 공립학교에 갈 수 있는 학과입니다. 일반 체육입니다. 일반 체육은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배우지만 가장 큰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트렌드는 체육 관련 직업을 갖기도 하지만 그 학교의 네임을 가지고 다른 직업 분야 혹은 다른 과로 전과를 해서 다른 직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다 구체적인 진로 설정을 위해서는 대학원이나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체육교육과나 특수교육과를 진학하고 싶었지만 성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진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 있어서 예, 물론 대학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기는 하지만 교직이수가 허용이 된다면 네, 마찬가지로 교직 과목을 듣고 졸업할 때는 교직 자격증을 받는 대학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학이 전국에 있는 교직이수가 가능한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인데요. 보게 되면 뭐 국민대부터 시작해서 강원대까지 있는데 학과의 색깔이 약간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이고요. 물론 정시에서는 다 지금 선발하고 있지만 수시 모집을 약간 본다면 빨간색으로 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파란색으로 된 대학은 실기전형을 보는 대학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나 동의대학교나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예, 대학도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종합으로도 뽑고 실기 전형으로도 뽑는 대학이고요. 여기 보면 교과와 종합, 종합과 실기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전형으로 뽑는 대학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체육입니다. 인문체육은 보통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많이 하고 싶어하는 마케팅이나 에이전트에 관련된 분야,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많이 다루는 건데요. 배우는 과목의 특수성이 있고 본인이 배운 해당 지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은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이나 유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과 소개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스포츠경영학과의 소개인데요.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적인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수업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 일반 체육에서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마케팅, 광고, 윤리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일부분만 발췌한 거기 때문에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학과 소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구체적인 교과목이 있으니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목에 대한 숙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체육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문체육과 더불어서 배우는 교과목의 특수성이 있고 과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주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의 학과 소개인데요. 스포츠 영양학을 바탕으로 한 임상운동 전문가라든지 자연과학 쪽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 소개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배우는 교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닝 방법론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스포츠 의학 영어라든지 구체적으로 일반 체육에서는 약간 다루기 힘든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체육 쪽 경희대 스포츠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순천향대 스포츠의학과라든지 상명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등의 자연체육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네, 꼭 교과목 정도는 확인하고 준비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년도 최대 입시 체육대학 입학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파트로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수시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학은 일반적인 이미지가 정시에서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많은데요. 점차 학생들이나 학생들의 실기를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수시 모집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수험생들의 실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체격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 체격과 더불어서 체계적인 훈련에 의한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대전, 충남, 강원권의 학생들의 모집 인원과 지원자 숫자의 비교인데요. 파란색이 인원수가 상승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도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 지원 인원도 소폭에서 아주 많게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전년도의 가장 큰 입시의 특징이 첫 번째로 학생 수 감소였잖아요. 6만 명 이상의 학생 수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학은 이렇게 인원이 늘었다라는 건 그만큼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전형별로 좀 나눠서 보면 다른 양상입니다. 전형별로 나누어서 보면 실기 전형,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모집 인원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지원 인원이 감소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종합이나 교과나 논술은 다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흔히 표현하는 최대 찐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실기 전형 많이 이제 실기를 준비해야 뭐 최대인이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체육대학은 대학 가서 공부하는 곳이지 운동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근데 실기 전형만 유독 지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뽑는 숫자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지원자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권부터 시작해서 경기권까지의 수시 모집의 경쟁률, 지원자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상위 11개의 경쟁률 상위 학과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위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19명 뽑는데 거의 90대 1의 경쟁률을 보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11개를 보면 5개의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의 학과는 전부 다 실기 전형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실기 전형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서울권, 그 다음에 경기권 대학에서의 보는 주로 정시에서의 어느 정도 상위권의 수능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에서 수시 전형을 많이 신설하고 있고 거기에서 교과 성적보다는 실기 성적에 따라서 합불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정시에는 가지 못하지만 2학년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준비해서 수시 모집에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기가 60%가 되겠고요.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도 스포츠 청소년 지도나 노인체육복지가 기존에는 교과 100%로 뽑던 전형이 실기 전형으로 이렇게 옮겨온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학이 수시 모집 전형을 신설했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신설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가천대도 있었다가 없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한 대학이 되겠고 수원대도 2년 전부터 새로 신설한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신설한 그다음에 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들어가지 않은 수능 최저 등급과 실기 100%로 뽑는 대학 이렇게 실기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정시로 가지 못하는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친구들이 수시 모집에 적극 지원하는 경향성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험생의 실기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정시 모집의 3등급 정도의 그러니까 수능 100분이 한 80% 전후에서 합격생들이 많이 나오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내신 3등급대 아이들 혹은 정말 실기를 잘한다면 4등급대 아이들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만점 기록이 남학생 기준으로 해서 배근력 200, 좌정굴 30, 제자리 멀리뛰기 295, 중량 20kg짜리 메고 달리는 게 7초 19 정도의 기록이 이게 만점 기록인데 2019년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기록 정도에서 합격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기록을 가지고도 총점에서 2019년도에 가지고 있는 총점보다
2020년도에 기록한 총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4.8등급에 총점 975점의 점수를 가지고도 불합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85점 정도에서 합격선이 나왔었는데요. 동국대학교는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상담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지금까지 만점자는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만점자가 처음으로 2명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준비하는 학생들, 삼수생도 있으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실기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올해의 특징은 여학생의 접근이 최근 몇 년간 여학생 입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남학생, 그러니까 여학생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대학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만점 기준이 좀 낮아지면서 그리고 남학생 만점 기준이 백을역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면서 여학생의 도전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대학입니다.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 않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만점 기준이 굉장히 높은 대학입니다. 만점 기준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고 실제로 실기 올 만점이 나올 수 없는 대학입니다. 3년 전에 약 19개 정도의 깎임, 그러니까 감수라고 하는데요. 만점에서 하나 깎일 때마다 저희는 이제 입시 용어로 1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3년 전에 19감 정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정도의 구간에서 합격 성적이 나왔다면 재작년에는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인 16감 정도에서 합격선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높아진 약 10감 정도에서 합격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물론 그 해 대학의 실기 장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번외로 이렇게 성적이 그러니까 이 실기 능력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험생들의 실기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시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 대한 분석은 반영 방법이 바뀐 대학들에 대해서 경쟁률이나 입결에 좀 변화가 좀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모집군, 가나다군의 모집군이 바뀌면서 결과가 좀 바뀐 경우가 있었고, 마지막은 실기 만점 기준이라든지 실기장 상황이 바뀌면서 좀 변화가 있는 대학들이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영 방법이 바뀐 대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육대학교라고 하면 서울 안에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성적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실기 만점 기준이 낮고 수능에 대한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인데 거기에 수능 반영 방법 중에 수학을 원래 선택 반영에서 작년부터 필수 반영으로 바뀌면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입학처에서 공개한 입시 결과를 보더라도 입학 성적이 많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대학교인데요. 경기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반영하지 않다가 수학을 필수 반영으로 바꾸면서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권에 있는 상명대학교 스포츠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국어, 영어, 탐구만 반영하다가 수학을 선택 반영, 국영수 중에 택2로 선택 반영으로 바뀌면서 국어는 잘하지 못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적극 지원이 됐던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성적이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입시 변화가 꽤 있는데 그 입시 변화가 있을 때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서 입결이라든지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집군 변경에 따른 변화인데요. 가톨릭 관동대 체육교육과나 스포츠건강, 그 다음에 한신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좀 모집군의 변화가 생긴 건데요.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옮긴 경우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있다가 오히려 다군으로 옮긴 경우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도 다군으로 옮긴 케이스인데 아래에 있는 표는 한신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군에 있을 때보다 가군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경쟁률은 올랐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군에서 뽑는 대학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가군으로 넘으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가군으로 넘으면서 한신대 같은 경우 작년에 변화가 좀 많다 보니까 실기 반영 비율도 올라가고 실기 만점 기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가군에서 한 4등급대, 5등급대에 실기 잘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군에 있을 때는 만점 기준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가군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변화가 좀 있었고요. 최고점은 변화가 없지만 평균점도 떨어지고 수능 최저점도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군에 있을 때 물론 최상위권에 뭐 서울대를 지원하거나 연고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일반 학과도 많이 지원하지만 나는 꼭 체대를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단국대학교나 아니면 뭐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하고 그 아래 학생들이 뭐 상명대나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그 다음에 한신대, 가천대 이 정도를 지원하는 경향성이었다면 그 한신대가 가군으로 넘어오면서 인천대라든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라든지 백석대 특수체육교육처럼 4등급 초중반에 주로 지원하는 대학과 견주고 그 다음에 5등급대 백석대 스포츠과학이라든지 호서대라든지 한국교통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실기 능력을 가지고 만점에 가까운 실기 기록을 내서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한신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쟁률은 올라가고 실제로 입결은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신대가 이 사이로 들어왔고요. 실기의 변화는 인천대학교는 울산 지역에서는 지원을 많이 안 할 것 같지만 서울 경기권에서는 국립대로서 나름 메리트가 있는 계속 꾸준히 입학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운동건강학부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옮겨오면서 학생들이 지원을 약간 꺼려하는 그리고 입학 성적도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올해 체육학부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넘어오면서 이제 상대평가가 남아있는 서울 경기권의 대학이 이화여자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밖에 없는데 상대평가의 특징은 내 위치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내 실기 수준이 상위권이 아니면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학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다음에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도 만점 기록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쟁률은 올라가고 성적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체육대학의 입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입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모집 요강이 올해 3월 달부터 바로바로 찍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는 전부터 시작해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이 고등학교 1학년 8월 30일까지 나오게 되고요. 대입에 대한 큰 틀을 나라에서 정해주면 각 대학에서 그 큰 틀의 기준에 맞추어서 각 대학교에서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걸 2학년 4월 30일까지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형 시행 계획은 모집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바뀌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전형 방법이라든지 뭐 교과 반영 방법이라든지 수능 반영 방법들도 이미 이때 다 나오게 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고1, 고2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이미 전형 계획이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전형 계획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형 계획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모집 인원까지 전년도 2월 인원까지 포함해서 확정 인원을 공지하는 게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인데요. 원래는 5월 1일 날 발표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수시는 5월 18일에, 정시는 9월 15일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수시와 정시 모집에 대한 것을 너무 입시가 혼란스럽고 많은 전형이 있다 보니 그걸 표준화하고 단순화해서 수시 모집에서는 4개 전형을, 정시 모집에서는 2개 전형을 위주로 선발해라 라고 하는 게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 다음에 논술 위주로 하는 논술 전형, 우리 체육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실기 위주의 전형, 이렇게 4가지의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수능 위주, 실기 위주 2가지의 전형으로 선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기별로 보게 되면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해서 수시 모집이 진행이 되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12월, 1월 달에 정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것까지 마감이 되면 마지막에 2월 달에 대학에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추가 모집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수시 모집은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6회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고, 정시 모집은 가나다군 한 번씩 총 3번을 지원할 수 있고, 추가 모집은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이
9월 달에 실시하는 수시 모집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주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수시 모집에 불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혹은 정시 모집에 지원을 했는데 또 떨어질 경우에 추가 모집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12월 정시 모집에 합격하게 되면 2월 달에 있는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정시 모집에 전문대학교를 합격하게 된다면 4년제 추가 모집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을 잠깐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대학은 약 77%를 수시에 뽑고 23%를 정시에 뽑는다면 전국적으로 체육대학을 다 따져보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70%를 수시에 뽑고요. 정시에서는 30%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얘기했듯이 체육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더 많이 뽑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따져보자면 수시 모집에서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선수들, 특기자 전형을 제외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아까 7대 3의 비율에서 63대 37 정도의 비율로 다시 약간 재편이 되고요. 그거를 서울, 수도권, 충청권 59개 대학으로 축약시켜 보면 수시 모집이 37이 되고 정시 모집이 6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시 모집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라고 하는 건 수도권 위쪽으로 올라가면 정시 모집으로 더 많이 뽑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시 모집에서 더 많이 뽑는다. 하지만 수도권 이상의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시 모집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과 서울, 수도권, 충청권의 59개 대학의 수시 모집을 전형 유형별로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실기 전형이 많이 뽑고요.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이런 식으로 많이 뽑게 되는데 그 비율이 약 한 30% 전후에서 이루어진다면 서울, 수도권, 충청권의 비율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기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인 비율보다는 약간 낮게 형성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을 보게 되면 역V자 형태를 그리게 되는데 수능만으로 뽑는 대학이 적고요. 특기자 전형은 거의 대부분이 수시에 뽑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는 한국체육대학교라든지 용인대학교 정도에서 특기자 전형을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희대학교까지. 그럼 거의 대부분 수능 100%인데 거기에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포함한 전형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 서울, 수도권, 충청권 위쪽으로만 보게 되면 아까 정시가 더 많다 그랬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역V자 형태는 똑같습니다. 실기 전형을 많이 뽑는데 그 비율 자체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충청권의 59개 대학만 놓고 봤을 때 각 전형별로 2020년과 2021년의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이 줄었고요. 반면에 실기 전형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전형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논술 전형은 똑같지만 실시하는 대학은 동일하지만 인원수에서 약간 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적성 전형은 올해까지 있는 전형인데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기생 전형이 약간 줄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뽑는 건 정시에서 수능 실기를 가지고 뽑는 게 가장 많이 뽑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 모집부터 어떤 전형이 있고 그 전형에 대해 그 전형을 어떻게 선발을 하고 그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기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학마다 내신 산출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꼭 주지하셔야 되고 학생들이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물어볼 때 너는 내신 몇 등급이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의 숫자로 모든 대학을 다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2.7등급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2.7등급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제주대까지의 모든 대학이 2.7등급이 아니라는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으로 줄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학을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다 없다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게 형성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수시 모집에서 체육대학의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새로 신설되는 대학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면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체육활동 위주의 비교과 활동이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체육활동 위주의 학생부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기전형, 수시 모집에서의 실기전형은 실기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기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아까 전년도 분석에서 봤듯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전형으로 논술적성,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먼저 특기자 전형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특기자란 학생으로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협회에 선수 등록이 된 학생이 체육 특기자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체육 특기자 수시 전형이라는 건 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전국대회 입상 실적이 있는 친구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이 체육 특기자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체육 특기자 전형의 인원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게 2년 전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최근이 아니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2년 전이고 왼쪽에 있는 게 최근입니다. 매년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학에서도 운동부 학생들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체육특기자 전형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 수도권, 충청권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3년의 인원을 그래프로 만들어 본 건데요. 매년 줄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은 경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매년 학생부에 대한 비율이 학생부 반영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물론 그 변별력이 입상 실적보다는 뭐 월등하게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해서 학생 선수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 과정을 꼭 다 들어라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결석이나 이런 무단 조퇴나 이런 걸 통해서 밖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과 출결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표에서도 보듯이 비교과가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을 했죠. 그걸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잘 나와서 지필고사나 수행평가를 볼 때 다 찍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푼다면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오히려 정시로 수능으로 최저학력을 충족시키려면 더욱더 어려운 기준으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기자 친구들이 있다면 학교 생활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려대처럼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대학별로 선발하는 종목이 다 다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모든 종목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고려대학교에서 모든 종목을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체 종목만 선발을 하게 되고 이 표에서 보듯이 그 종목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서 남녀를 따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영을 하는데 이 대학에서 뽑는데 라고 해서 그 대학을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대학에서 뽑는 게 남자, 여자까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좀 다릅니다. 개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뭐 전국대회 입상 실적 3위 이상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면 단체 종목에서는 여기는 지금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지원 자격을 가지고 온 건데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닝, 그러니까 투수라면 이닝, 뭐 타자라면 몇 타석 이상, 뭐 축구라면 몇 분 이상 이런 식으로 특별한 지원 자격을 원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표는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대한 특기자 전형의 표인데요. 경기 실적에 해당하는 점수가 최근 3년 것밖에 인정을 안 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해서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경기 실적을 반영하는데 그 반영하는 것도
매년 달라집니다. 점수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좋은 성적을 받은 게 제일 높고요. 고1 때 성적을 내고 고2, 고3 때 성적이 입상 실적이 없으면 그 점수가 낮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종목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명시하지 않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전부 이렇게 나온 대학들이 여기에 지금 나온 대학들인데요.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와는 약간 다를 겁니다. 나사렛대학교나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가 올해 수시특기자 전형이 없어지면서 좀 다르게 이제 극동대학교나 새로 추가된 대학들을 넣었는데요.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과를 보게 되고, 신라대학교 웰빙 체육학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경기 실적 100%로 뽑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좀 들어간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신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직 기수가 가능한 대학이라서 특기자 학생 같은 경우에도 내 종목이 희귀 종목이라서 뽑는 대학, 선발하는 대학이 많이 없다면 이런 대학에 가서 교직 기수가 가능한 대학을 다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두 가지 루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의 대입전략 자료실에 가보면 예체능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종목별로 어떤 대학에서 만약에 검도다 그러면 검도를 뽑는 대학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플러스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된다, 실기 종목이 있으면 어떤 종목을 본다까지 다 정리가 된 자료들이 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쿠스프라는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종목별로, 그 다음에 대학별로 어떤 종목을 선발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서 두 개의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2.7등급이 서울대부터 제주대까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표입니다. 학생 A와 학생 B의 내신 성적이 대학에 따라서 다르게 산출되는 표를 마련해 본 건데요.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은미체까지 다 반영하게 되고요. 은미체 A, B, C로 나와지는 성취 등급을 숫자 등급으로 바꿔서 환산해서 반영하게 되고요.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각 상위 5과목 총 10과목을 반영하게 되고,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과 기술과정까지 포함시켜서 상위 몇 과목만 반영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다 다르게 산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거나 실기 전형을 지원하는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전형에 지원을 했을 때 그 대학의 내신 산출을 꼭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입학 결과 최근 3년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 경기권의 입학 결과가 그렇게 낮지 않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70%, 80%라고 아래에 표시된 건 만약 합격자가 10명이라면 그 10명 중에 7등 혹은 8등의 성적을 나타낸 숫자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울산 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대학들의 성적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들이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성적대가 낮지 않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좀 낮아도 충분히 지원해서 합격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여기 오기 위해서 막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울산 지역에서 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도 같이 맞물려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와는 약간 다른 이런 자료들이 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설명회가 끝나면 장사님께 얘기해서 이 자료를 두고 갈 테니까 그 자료를 첨부해서 보시고 지금은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략을 얘기를 하자면
내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려고 꼭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엊그제도 6월 모의고사 6월 모평을 봤지만 약간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쉽게 출제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기 전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자기주도 학습 양이 그전에 비해서 학교에 나와서 공부할 때보다는 더 적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면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요. 두 번째는 대학마다 내신 산출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과목, 선생님 저는 국어나 수학 못하는데 영어 하나만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혹은 저는 영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라고 한다면, 공부에 흥미가 없더라도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3학년 1학기의 내신 성적이라도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소망이 있고요. 마지막은 실기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혹은 상위권 대학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지역을 폭넓게 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는 학과를 지원하는 게,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위로 올라가면 적지만 지역을 넓게 보면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지역을 좀 넓게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표가 실기를 준비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전국의 이제 체육 관련 학과를 요약한 건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들이니까 이 대학들이 아니라면 수능에 대한 부담감 없이 실기를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6회 숫자 안에서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뽑는 전형이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는데요. 그 전형의 숫자가 300명대에서 4년 전에는 316명에서 지금 376명까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여자대학교가 플러스 융합인재 전형에서 뽑다가 그걸 폐지했다가 다시 바로민재 전형에서 다시 선발을 하게 됐고요.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가 천안권에서 순천향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와 더불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게 되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서울시립대에 나와 있는 인재상을 꼭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체육대학이지만 우리 대학 혹은 체육대학에서 바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런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인재상을 일목요연하게 글자로 나타낸 건데요.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하고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 기본적으로 국영수에 대한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을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체육 실기 능력이 우수하고 적극적인 사고 및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이라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기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육 실기 능력이 우수하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1, 2, 3학년 때 배우는 체육 수업에 대한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체육 수업은 성취평가로 A, B, C로 A, B, C로 나타나게 되는데 웬만해선 C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거의 A 혹은 B를 받게 될 텐데, C가 있다면 지원하는 데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통한 복지 실현 및 봉사 정신을 갖춘 학생, 인성이 훌륭한 학생을 뽑고 싶다라는 거죠. 이것도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 체육학과가 어느 단과대학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집 단위는 남서울대학교의 모집 단위를 가지고 온 건데요. 물론 남서울대학교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실기전형이 새로 생겨난 대학인데, 똑같은 체능대학이지만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상경대학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건강관리학과는 보건의료복지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글로벌 상경대학이라는 건 아까 제가 학과 분류를 4개로 했을 때 그 인문체육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스포츠건강관리학과는 거기 분류해서 자연체육에 해당되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면 대학을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과를 보고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 분류를 해보자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체육과 체육교육, 인문체육, 자연체육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서울 수도권 충청권의 59개 대학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대학을 아까 그 색깔별로 분류해 본 겁니다. 가천대 운동자활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체육에 해당이 되고요. 가천대 인천에 있는 메디컬 캠퍼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 대부분의 학과가 보건계열 학과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연체육 쪽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 스포츠복지전공은 그냥 일반 체육 쪽이고요. 경희대도 학과가 되게 많은데 체육학과는 일반 체육 쪽, 그 다음에 스포츠의학은 자연체육 쪽, 골프산업은 인문체육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학과도 마찬가지로 일반 체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도 저는 일반 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의과학대 스포츠의학과는 자연체육 쪽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경희대 체육, 성균관대 스포츠과학, 뭐 한양대, 국민대 스포츠산업레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이런 데가 다 아까 얘기했던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했을 때 그쪽도 어필할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면 상명대 스포츠건강관리 마찬가지로 자연체육, 서울과학기술대 스포츠과학 그냥 일반 체육, 그냥 체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다 배운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같은 경우도 일반 체육, 그 다음에 성신여대 운동자활복지학과 자연체육, 뭐 순천향대 스포츠의학 자연체육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년도에 체육 관련 학과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 성향을 우리 경기진협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거를 보게 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자료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제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추가한 자료인데요. 보게 되면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는 아까 제가 일반 체육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체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다 배우는데 또 하나 플러스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지원한 친구들이 다른 대학에 어떤 대학을 많이 지원했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지원한 친구들이 가장 많이 중복해서 지원한 대학교가 인하대 체육교육과고요. 학종.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앙대 체육교육과입니다. 학종.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 일반 체육이고요. 그다음에 인하대 스포츠과학 일반 체육이고요.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일반 체육,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 일반 체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주로 지원하는 방향성이 비슷하게 묶여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사범대학이잖아요. 교직이 있는 사범대학인데 가장 많이 지원한 건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마찬가지로 교직이수가 되는 대학이었고요. 인하대 체육교육과 사범대학,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 교직이수,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체대 특수체육교육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닙니다. 교과 실기 전형인데 같은 사범대학으로 같이 묶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양대 체육학과도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도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묶여서 지원하는 성향을 경기도에서는 보였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전공은 아까 얘기했던 자연체육 쪽이죠. 자연체육 쪽인데 보게 되면 국민대학교를 지원하고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교가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 자연체육 쪽, 인하대 스포츠과학 일반체육, 그 다음에 경희대 체육 일반체육, 그 다음에 인하대 스포츠과학 일반체육,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 일반체육, 경희대 스포츠의학 자연체육 쪽. 그러니까 자연체육을 지원하면서 인문체육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의 지원이 자연체육이라면 자연체육과 일반체육, 혹은 자연체육에 해당되지만 교직이수가 가능하다면 일반체육에서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 혹은 사범대학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지원하는 성향을 많이 보였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성적입니다. 물론 학업 역량 이 숫자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경쟁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는 혹은 저는 합격자 성적보다 월등히 우수한데 왜 떨어졌을까요? 물어보는 게 이 경쟁률 10대 1이 넘어가는 이 경쟁률에서 1단계에서 3배수밖에 뽑지 않습니다. 거의 많은 대학이. 많게는 4배수고요. 5배수 뽑는 대학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5배수 안에 들어가는 내신 성적과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활동 자체가 상대적으로 지원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 성적은 이 정도에서 합격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뭐 특수 목적고라든지 혹은 뭐 체육고라든지 아니면 특성화고라든지 이렇다면 이게 여기에 보통 나와 있는 성적이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나와 있는 성적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좀 더 높거나 여기보다는 좀 더 낮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대학들의 내신 성적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 스포츠 클럽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면 활동, 단체 활동을 되도록이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취소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플러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내 스포츠 클럽 대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되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 관련 정규 동아리 물론 할 수 있고 자율 동아리도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위에 얘기했던 스포츠 클럽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비교과 활동 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율 동아리나 정규 체육 관련 정규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율 동아리를 할 때 실기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지만 이론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뭘 통해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체육 관련 독서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을 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독서나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면 내가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마찬가지로 목표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설정하고 그것과 관련된 주요 교과목, 그 다음에 체육 수업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탐구나 독서와 관련된 활동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준비할 때 잘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대학은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닌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에 대한 주요 과목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더욱더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은 학업 역량이 지원할 대학의 수준에 도달됐는가를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원할 대학에 도달할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합격자의 내신 성적, 그 바운더리 내에는 적어도 있어야지 학업 역량적인 면에서 남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함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학의 네임만 가지고 상위권 대학을 6개를 다 지원하기보다는 주로 관련된 내 진로나 학과에 대한 고민부터 한 다음에 아까 분류했던 4가지의 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에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실 텐데 간단히 생각해서 많은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학업 역량에 관련된 활동들을 더욱더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실기전형입니다. 실기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입니다. 아까 수시모집에서도 봤듯이 높은 경쟁률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경쟁률을 뚫고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선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신 성적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실기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원해서 합격할 정도의 실기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할 대학의 실기 종목이나 실기 배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의 실기 반영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기 반영 비율이 높아도 실기 급감 배점이 낮은 대학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기 능력이 내신 성적이 좋지 않고 실기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대학별 총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학교에 계신 체육선생님이나 혹은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그 학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제 총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의 총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수시 모집은 거의 평일에 실기가 있기보다는 주말에 실기가 있는 대학들이 많아서 실기고사 일정이 겹치는 대학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와 가천대학교가 실기 날짜가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해 본다면 내가 어디를 더 지원해야 되는지 이 두 개 중에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기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실기 능력이 합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의 실기가 그 대학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기록이 나오는지의 여부를 꼭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그 대학의 실기 종목과 내가 잘하는 종목이 맞는지 혹은 내가 못하는 종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기 배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보셔야지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됐다면 혹은 지원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지원자의 대학 총점 계산인데요. 대학 총점이라는 건 교과와 실기를 합산해서 내는 점수인데 그 점수가 예년에 비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경쟁률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총점이 나와야지 합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총점 계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시 원서 접수 전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실기고사가 치루어지기보다는 주말에 실기고사가 치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주말에 치루어진다면 전국에서 실기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되게 많은데 일정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같은 날에 같이 이렇게 실기고사가 겹쳐지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작년에 가천대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가 같은 날에 실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었는데요. 그거가 더불어서 내가 더욱더 가고 싶은 대학이 그렇게 겹쳤을 때 내가 어디를 가는 게 합격 확률이 높은지 혹은 어디를 더 지원하고 싶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실기 전형을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실기 능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그 대학의 종목이나 배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와 순천향대학교 스포츠학과 같은 경우가 교과 40%에 실기 60%로 동일한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 종목이 5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 종목이 3종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봐야 될 건 실기는 똑같이 60%로서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간당 2점씩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간당 10점씩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순천향대학교가 성결대학교보다는 실기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기 종목과 급간 배점까지 확인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해야겠다라는 게 정해지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건 총점 계산인데요.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계속 언급해 드리는 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임용고사를 볼 때 선생님들을 뽑는 과목별 선생님들의 선발 인원수가 체육이 굉장히 많은 숫자에 속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거의 매년 100명에 가까운 선생님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출신 대학을 이렇게 좀 따져보면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가 항상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임용고사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대학이라서 한번 좀 찾아와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근무하는 안양에 소재에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해당하는 입시 내신 성적 40%에 들어가는 내신 성적을 이렇게 쭉 환산을 해보면 1.8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3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의 점수 차이가 약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실기 정도거든요. 이게 아까도 에리카 캠퍼스 때도 얘기했듯이 만점에서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1감 정도의 감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5감 정도로 체크를 해놨는데 실제로 5감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더 적게 깎이는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게 되고요.
5감이 거의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감 정도 하는 게 실기를 성결대학교에서는 실기를 못하는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점을 계산해 보면 1.8등급에 해당하는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5감을 했을 때의 실기 점수를 합산한 986점이라는 총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점이 전년도에도 거의 합격과 불합격의 언저리에 있었던 점수였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 내신이 2.8등급이라는 내신 성적이라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를 합격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실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전략이 나오게 되겠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실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결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점 계산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에 계신 담임선생님에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신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의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의 내신 점수는 몇 점입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실기 점수는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나 학원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저는 성결대학교를 했을 때 총점이 몇 점입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는 몇 점 정도에서 합격이 많이 나왔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대답은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기 전형을 보통 지원하는 내신 등급, 주로 이제 합격하는 내신 등급을 나타낸 표인데요. 일단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입니다. 성적대가 되게 높죠. 생각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낮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봐야 될 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신 성적 부분이에요. 전 과목을 보통 이제 인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 국영수과의 전 과목을 반영한다면 예체능 계열은 전 과목을 반영하기보다는 선택 과목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3학년 1학기의 내신,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에 좀 최선을 다해서 내신 성적을 올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좀 더 높은 내신 등급을 확보해서 실기에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내신을 포기하게 되면 실기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실기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실기를 만들어내야 돼라고 하는 조바심에 의해서 실기장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여유분을 두고 실기를 준비하는 것과 아니면 정말 벼랑 끝에 서서 실기를 준비하는 것과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실기 전형도 마찬가지로 성적대가 낮지는 않다. 반면 선택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도 꽤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수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들의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 근처에 울산 지역 근처에 있는 대학들 성적대가 이제 3등급부터 해서 6등급까지도 나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안동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 반영 대학이잖아요. 그렇다면 3학년 1학기의 마지막 2학기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입학 결과를 꼭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매년 나타나는 현상은 총점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합격자의 총점은 올라가고 있는데 내신 성적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실기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이 이 합격자 평균보다 높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기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경기도 학생들의 지원 성향이거든요. 실기고사,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지원 성향인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스포츠과학부의 실기 100% 전형에 지원하는 281명 중에 실제로 합격한 친구는 3명밖에 없습니다. 왜 이리 적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19명밖에 뽑지 않고요. 지원한 친구들은 1900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 3명이라는 건 나쁘지 않은 숫자인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실기고사 종목의 특징은 10m 왕복 달리기, 25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4종목입니다. 근데 그 4종목을 가지고 다른 대학에 어떻게 지원을 했냐라고 보면 동국대 체육교육과에 지원을 했죠.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중량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배근력, 힘을 쓰는 배근력, 그 다음에 유연성 한 종목.
그 다음 대학 용인대 스포츠 레저 10m 왕복 달리기, 서전트 점프, 제자리 멀리 뛰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랑 실기가 거의 중복되거나 비슷한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 스포츠과학 지그재그런, 제자리 멀리 뛰기, 배근력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 스포츠복지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메디신 볼 던지기. 실기고사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대학을 지원했을 때 다른 대학 6장, 나머지 5장의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실기 종목이 비슷한 대학으로밖에 지원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선문대학교, 상명대학교 스포츠 융합학부인데요. 상명대학교 스포츠 융합학부는 5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좌전굴, 유연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 여학생들도 물론 그런 친구들이 많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달리기나 점프는 굉장히 좋은데 유연성이 안 좋은 친구들 좀 있고요. 유연성이 안 좋아서 윗몸 일으키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상명대학교 스포츠학부 유연성이 있는 대학은 어느 대학을 주로 지원을 했냐 보면 가천대, 체전굴이라는 유연성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육대, 체전굴이라는 유연성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는 없고 백석대 특수체육교육 체전굴이라는 유연성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인대도 없고 백석대 스포츠과학 체전굴이라는 유연성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연성 종목이 있으면 유연성 종목이 있는 대학으로 주로 지원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선문대학교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에는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달리기, 점프, 복근 이게 있는데 순천향대 스포츠과학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백석대 스포츠과학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체전굴 종목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 종목 비슷하고요. 한신대 종목 비슷하고요. 호서대 종목 비슷하고 강남대까지 종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기고사 전형을 지원했을 때는 비슷한 종목이 있는 대학들끼리 묶어서밖에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실기 종목을 준비하다 보면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굉장히 버겁거든요. 운동 준비하기가. 그래서 집중력 있게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라는 성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기 전형을 지원할 때는 무조건 수시는 만점에 가까운 기록을 일단 만들어 놓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실기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못하는 종목이 있다면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할 때는 고루 잘하는 학생들이 그다음에 일정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시 실기고사를 선생님 저는 오로지 정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학생의 내신 성적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2등급 때 합격하는 주로 대학들, 3등급 때에 주로 합격하는 대학들, 5, 6등급 때에 주로 합격하는 대학들이 실제로 정시로 넘어가도 2등급 때에 내신 성적은 가지고 있는데 모의고사가 4등급, 5등급 때라면 무조건 수시에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과 실기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 가면서 수시 정시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체육대학에서 2개 대학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인데 논술 전형은 쉽게 얘기해서 두 대학 전부 다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을 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의 친구들의 경우 만약에 수능 성적이 잘 그러니까 준비는 서울연고대 그 이상 그 급의 대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능에서 약간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그런 친구들이 보험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것보다 일반 학생들이 경희대나 외대에 그냥 체육학과에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는 경희대학교만 최저가 있고 국어 영어 중에 하나 3등급이고요. 적성 전형도 올해가 마지막인데 가천대와 고려대학교 세종이 있다.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수능 이후에 실시한다. 적성고사 시험을. 그렇다면 이것도 보험의 성격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만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의 변화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원수를 줄이고 그 인원수를 정시로 옮겼고요. 동덕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 우수자 전형을 신설했고요. 그러니까 일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대가 올해는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권에서는 좀 암울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실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우수한, 그러니까 성실하게 학교 생활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경희대 스포츠 지도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올해 다시 폐지가 됐고요. 작년에 1년 있었다가 바로 폐지가 됐고요. 인하대학교도 실기전형 폐지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을 좀 늘리고 정시 인원을 좀 늘린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강남대 대진대가 수시 실기고사 인원을 좀 늘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입니다. 아까 수시 모집에서 지원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맨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실기 능력에 대한 평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시 모집은 약간 다릅니다. 실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시 모집에서 먼저 봐야 될 건 그 대학에 지원 가능한 적정 백분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뽑는 인원도 많고 수시보다 많고 실제로 지원자 수도 더 많기 때문에 비슷한 성적대에서 오는 그런 대학들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실기 올만점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수능이 3등급입니다 라고 하면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원 가능한 백분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국영수탑 모든 영역을 다 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특정 과목을 잘하거나 혹은 특정 과목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대학마다 반영 비율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두 학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학생과 민국학생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학생과 민국학생은 약간 다르죠. 성적 분포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탐구가 좀 떨어지고 혹은 골고루 하면서 탐구가 좋고 이런 두 학생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국민대학교와 용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의 스포츠과학부의 이 네 학교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지금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반영 비율이 되지 않고요. 가감점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영어 반영 비율이 높고요.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중에 한 과목만 반영하고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형태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국어, 영어는 필수 반영되면서 수학하고 탐구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봐야 될 건 인천대, 국민대, 용인대는 100분위 반영 대학이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표준 점수 반영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 대한학생과 민국학생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천대 같은 경우는 민국학생, 탐구를 잘하는 민국학생, 국어와 탐구 성적이 괜찮은 민국학생 점수가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오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만 반영하는데 영어 성적이 좋은 대한학생이 좀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용인대 같은 경우도 영어와 탐구 하나는 괜찮은 대한학생이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옵니다. 반면에 한양대 에리카는 국어, 영어 필수의 수학 탐구 중에 택일인데 영어의 반영 비율이 표준 점수 반영 비율인데 급감 배점이 굉장히 촘촘하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변별력이 별로 없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국학생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대학마다 점수가 또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는지, 내가 잘하는 과목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어딘지 그런 것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뒤에서 지원 전략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실기도 중요하지만 성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체육대학 중에 성적이 제일 높은 대학들입니다. 대학에서 여기 지금 출처 보면 대학이라고 써진 게 있고 자체라고 써진 게 있죠. 대학이라고 써진 건 입학처에 공개하거나 저희가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데이터고요. 자체는 저희가 총점 계산을 하면서 이 대학은 이 정도 점수대에서 주로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뽑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성적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건 실기가 없습니다. 수능 100% 전형이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고요. 고대나 연대, 서울대까지도 성적이 높게 나오게 되는 건 일단 그 대학의 네임도 있지만 네임 때문에 높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것보다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실기가 폐지되면서 선택실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공실기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중이 올해는 좀 낮아질 것 같다. 선택실기는 정량평가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교원대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국어, 수학 중에 택일, 원래 연고대를 지원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은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국어는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성적대가 굉장히 높다. 근데 이 교원대가 전년도까지는 나군에서 선발을 했는데 올해 가군으로 옮겼다. 그러면 가군에 서울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원래 중앙대를 지원했었는데 중앙대도 실기가 없어졌다. 그러면 서울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친구들이 교원대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적도 여기보다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높은 3등급이 나오는 대학들인데요. 거의 서울권 대학 혹은 지방의 체육교육과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울산 근처에 있는 직어국의 체육교육과도 이 정도의 성적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 전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가 올해 좀 바뀐 실기 반영 비율이 올라간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은 입학 성적이 올해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 전년도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건 3등급 이상,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에서 등급의 숫자 3이라는 게 찍히면 일단 지원 가능한 대학이 이 정도의 대학입니다. 이 정도의 대학인데 거의 이제 서울권이 마무리가 되고요. 경기권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대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2등급대, 아니면 그냥 인서울을 하고 싶다 그러면 3등급대, 그다음에 경기권을 하고 싶다 그러면 4등급대, 혹은 서울권에서 실기 반영 비율이 높거나 혹은 실기 배점 극간이 크거나 혹은 실기 만점 기준이 높거나 하는 대학이 4등급대에서 합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숫자, 성적표에서 4등급이 나오면 4라는 숫자가 찍히면 그래도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이 정도 대학이다 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갈수록, 수능 성적이 올라갈수록 실기 반영 비율이 낮아지고요. 보시면 수능 성적이 올라갈수록 실기 반영 비율이 높지는 않죠. 수능 100이거나. 근데 내려올수록 4등급으로 갈수록 실기 반영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서 5등급 이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들은 실기 반영 비율이 꽤 센, 높은 50% 이상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 많은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5등급 이하의 대학에서는 성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수시와 똑같이 실기 능력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많이 좌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기를 준비하다가 다치거나 여러 여건상 실기를 준비하지 못하는데 정시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비실기 대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정시 모집의 변화는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이 실기 반영 비율이 20에서 40으로 늘었다. 그러면서 제자리 멀리뛰기가 한 종목 추가됐다.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실기 준비를 하지 않은 수능 이후에 체대를 가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도 높은 수능 성적으로 지원하고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게 제자리 멀리뛰기가 추가되면서 그게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쓰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을 쓰는 친구들이 나군의 성균관대학교나 이런 대학을 쓰는 친구들이 가군의 안정지원으로, 그러니까 나군의 실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대학이었는데 그게 좀 이제 올해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내신 변별력 없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실기 반영 비율도 감소했다. 하지만 만점 기준 남학생 같은 경우 올라갔다. 그래서 실기 여전히 중요한 대학이다. 서울대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전공 실기가 폐지됐다. 전공 실기는 정성평가거든요. 근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농구 축구가 신설이 됐다. 근데 농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 있었던, 아직 실기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있었던 종목이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 지 10년이 넘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기가 어떻게 치러질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게 공개가 되면 전형 여부도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차대 같은 경우에 수학 필수 반영에서 선택 반영으로 바뀌었다. 경쟁률이나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면서 1단계에서 수능으로만 4배수를 거른 다음에 2단계 실기를 본다. 실기 수준이 이대 같은 경우에 거의 여학생들의 최상위권 실기 수준을 가진 친구들이 왔는데 그것보다는 좀 낮아지지는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수능 100% 전형을 만들었다. 서울과학기술대도 다단계 전형으로 실시를 하는데 성적대가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 100% 전형을 따로 빼서 뽑기 때문에 성적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가 수학 필수 반영으로 바뀌었다. 뭐 삼육대나 경기대가 작년에 수학 필수 반영 바뀐 것 필수 반영으로 바뀌면서 경쟁률이나 입결의 변화가 있듯이 상명대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민몸 일으키기가 폐지가 되면서 농구 골밑슛이 신설됐다. 구기 같은 경우에는 실기장에서 좀 실수나 이런 게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입결에도 좀 변동이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 체육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옮기고 배근력을 폐지했다. 네, 경쟁률 떨어질 것 같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수학 선택 반영하면서 탐구나 수학 중에 택1 하게 했는데 탐구 한 과목 기존에 반영했던 게 그것에 비해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더 들어올까. 국어 필수 반영이 있는 상황에서 별로 변화가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균관대학교가 올해는 변수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하긴 하지만 그게 30% 반영하면서 가군의 시립대 반영하고 나군의 성균관대 반영한 가군의 시립대 지원하고 나군의 성균관대 지원했던 패턴이 많았었는데 실기 종목도 좀 유사하고 이래서 근데 올해는 그게 좀 깨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가 내신을 폐지하면서 네, 좀 수능 위주의 전형이 됐다. 내신 변별력이 굉장히 센 대학이었었는데 그 내신을 폐지하게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대는 수학이 별로 필요 없다는데 수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 경기권의 대학, 체육대학을 가나다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가장 밑에 있는 한신대가 가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 중에서 수학을 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이게 전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전체인데 수학을 일단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수학을 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네,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나 다른 걸 하나를 못했을 때 수학 가지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인데 수학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 대학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수학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넌 수학을 언제까지 공부를 했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2학년 때까지는 했는데 국어도 어정쩡하고 영어도 어정쩡해서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수학 공부하라고 합니다. 적어도 6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그래서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 올릴 수 있는 확률보다 저는 수학에서 열심히 했을 때 3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대는 다 선택 반영입니다. 이대, 숙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가 다 선택 반영이기 때문에 여학생들 중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수학을 끝까지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학 중에 수학을 꼭 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입니다. 거의 상위권 대학들이 다 있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선 수학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탐구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국어 영어에 대한 지금 인도공고 그 전에 근무했던 학교는 기초학력에 대한 수준이 낮은 친구들이 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에게 전략적으로 탐구 공부를 더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전체 대학 중에서 탐구를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 그러면 탐구를 적어도 30% 이상 반영한다는 건 국어, 영어와 거의 동비율로 반영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국어 1등급 받는 게 쉽니? 탐구 1등급 받는 게 쉽니?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탐구를 꼭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대학들이 탐구를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이고요. 가군의 국민대나 뭐 이 빨간색 성신여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다군의 인하대에 대한 부분은 학과에 따라서 30% 이상 반영하는 학과도 있고 30% 이하로 반영하는 학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대학들이 탐구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탐구 2과목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탐구 1과목 반영하는 대학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2과목을 다 하기 어렵다면 1과목이라도 해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동덕여대부터 시작해서 경상고까지 내려오면 더욱더 많죠. 그러니까 거의 많은 대학들이 탐구 1과목을 해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많다. 그러니까 물론 탐구 2개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됐을 때 1과목이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보는 게 그럼 실기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 표가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아닐까.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실기 준비하는 시기 예전에 그 체육을 왜 하니 물어보면 부모님이 찬성하시니 이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은 반대하시는데 끝내 하다가 고3 때 실패를 해서 재수하면서 체육을 포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재수 3수를 해서라도 체대를 꼭 가겠다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네, 보게 되면 고대, 연대, 서울대 같은 경우에 재학생, 그러니까 현역 고3이 졸업하면서 들어가는 비율보다 재수생 이상이 들어가는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 3대 7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럼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시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 많지만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졸업생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연대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건대도 마찬가지로 동국대는 수시에서는 좀 반반이지만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졸업생의 비율이 많아진다. 그러면 졸업생이 많아지는 게 성적을 잘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 학생들이 고3, 이르게는 고2부터 해서 실기를 계속 꾸준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실기에 대한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아까 수시는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수시 실기고사를 준비하는 약 1년 전부터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시도 적어도 3학년 시작할 때부터는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본인의 운동 능력에 따라서 6월 모의고사를 보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느 전형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1년 정도의 시간은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제 추가로 더 궁금하신 상황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네, 대기업 대입상담센터 진로진학상담 전화 상담을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글을 쓸 수 있다면 온라인 상담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울산 진학정보센터에서도 상담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신청을 하셔도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서는 제 생각은 수업 시간에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수업과 수능이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내신과 수능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거나 인강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내 걸로 소화시키는 게 더욱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학년이라면 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운동도 정말 중요한데 그 운동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운동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신경 써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운동을 혹은 자녀분들의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능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운동을 맡기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탐구를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탐구까지 꼭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올해 무탈하게 건강하게 입시를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